안녕하세요. 머신러닝 딥러닝 실전개발 입문 10강되기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105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제이슨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이슨이란 녀석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제이슨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약자로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객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식과는 약간 다르고요.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파이썬의 객체 표현 방법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이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용은 총 6개입니다. 첫 번째는 숫자가 되겠고요. 10이라든지 273이라든지 50이라든지 52.273과 같은 것들이 모두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자열인데요. 문자열은 무조건적으로 쌍따옴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문자열을 만들어서 내부에다가 안녕하세요라든지 아니면 제품이라든지 아이디를 입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대문자로 입력을 시작을 해서 true와 false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바스크립트의 경우는 소문자로 true, false이기 때문에 소문자 true와 소문자 false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어서 null이 있는데요. null은 아무것도 없는 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냥 null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어서 배열과 객체가 있는데요. 배열과 객체는 위에 있는 녀석들을 조합을 해서 조금 더 큰 규모의 무언가를 만들 때 사용하는 녀석입니다. 배열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과 같고요. 요 대괄호로 생성을 하고 내부에 10, 273이라든지 자료용을 섞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객체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의 딕셔너리와 비슷한데요. 요 꾸부렁한 괄호 컬리 브레킷으로 생성을 하고 왼쪽에는 키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 키는 반드시 큰 따옴표로 만드는 문자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콜론을 입력을 하고 값을 주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알고 계신 분이라면 이 왼쪽에 있는 걸 문자열로 사용하지 않아도 객체가 선언된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요. 제이슨에서는 제약이 조금 더 걸려서 무조건적으로 큰 따옴표 문자열로 감싸야지 키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녀석을 이러한 형태로 여러 개를 입력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 값에는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숫자가 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문자열이 올 수도 있고 불이 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배열 같은 것이 또 와서 지금 화면과 같이 여러 개의 값을 갖는 키를 또 만들 수 있고 또 내부적으로 객체가 또 와서 다른 자료를 포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용하기가 쉬운데 이 사용하기 쉬운 것에 비해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이 굉장히 엄청나고 우리가 XML을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를 사용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코드가 길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코드의 길어짐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한 제이슨을 한번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과일 목록을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은 일반적으로 가장 외곽에는 배열이 오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 또는 객체가 오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 하나 전달하거나 불 하나 전달하거나 문자열 하나 전달하는 건 사실 제이슨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응답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과일 목록을 선언할 것이기 때문에 목록, 배열이 되겠죠? 파이썬에선 리스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배열을 외곽에 선언을 해주고 내부에다가 객체를 하나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객체들은 name이라는 속성과 price라는 속성을 갖게 만들도록 하겠고요. name은 문자열 자료용을 사용을 하겠고 price는 숫자 자료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객체를 복사를 해서 여러 개를 만들게 되면 여러 개의 데이터를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바나나, 배, 귤, 자두 같은 걸 만들고 가격은 마음대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제품 목록과 관련된 그러니까 과일 목록과 관련된 제이슨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이거를 웹에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겠는데요. 웹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이 녀석을 문자열에 넣고 파이썬에선 이렇게 생긴 문자열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나 배열을 제이슨으로 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임포트와 익스포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이슨과 관련된 처리를 할 때는 임포트 제이슨으로 제이슨이라는 모듈을 가져오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이름이 겹치니까 아래에 있는 녀석은 제이슨 스트링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부에 있는 문자열을 파이썬의 자료용으로 변경을 하고 싶을 때는 json.load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게 되면 load가 있고 load가 있는데요. load 같은 경우에는 값 하나만 되어 있는 녀석을 불러올 때, load라는 녀석은 여러 개를 불러올 때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 아래쪽에 있는 load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매개 변수에다가 json 스트링을 넣게 되면 간단하게 파이썬의 자료용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요걸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래쪽이 좀 잘리니까 요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파이썬에 있는 자료형을 문자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제이슨 문자열이 되겠죠. 제이슨 문자열로 변환을 할 때는 json.dump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개가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dumps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다 아웃풋을 넣어서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든 뒤 텍스트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굉장히 단순한 코드죠. 프린트를 하나 더 입력을 해서 두 개가 구분되게 보이게 만들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도커를 키기가 귀찮은 관계로 그냥 명령 프롬프트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ython test.py로 입력을 해주시면 지금 화면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위에 있는 녀석은 파이썬에 있는 리스트와 딕셔너리가 조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건 문자열 자료형입니다. 문자열 자료형으로 제이슨 문자열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냥 이렇게만 보면 약간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타입으로 한번 자료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에는 타입으로 아웃풋을 감싸도록 하겠고요. 아래는 타입으로 텍스트를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위쪽에 있던 녀석은 리스트 자료형, 그러니까 제이슨 문자열로 되어 있는 걸 파이썬 자료형으로 들고 와서 리스트로 변환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래쪽에 있던 제이슨 문자열로 바꾼 녀석은 스트링 자료형이므로 문자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웹에서 데이터를 들고 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책에서는 https api github.com의 레포지토리에 들어가서 레포지토리를 들고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의 예제가 전부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전부 하나하나 수정한 예제 중에 하나인데요. 기상청으로 수정한 것도 당연히 전부 다 수정을 한 거겠죠. 이 녀석을 한번 들고 와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외곽에는 배열로 쌓여 있다는, 이렇게 대괄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열로 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내부에서는 꾸부렁한 컬리 브레이킷이 여러 개가 있어서 하나하나의 리포지토리를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 녀석을 들고 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소를 복사를 해주시고 다시 코드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URL 라이브러리의 리퀘스트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리퀘스트라는 이름으로 들고 오고 request.url 오픈을 사용을 해서 URL을 적어 주신 뒤 이 녀석을 곧바로 리드를 해서 데이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json 스트링으로 그대로 쓸게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json 스트링을 json.load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파이썬에 있는 객체로 변환을 한 뒤 요걸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도 한번 출력을 해보고 아웃풋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타입이 묻혀서 출력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장을 하고 실행해보면 웹에서 데이터를 들고 온 뒤 지금 화면과 같이 미친 듯이 출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요 녀석을 보게 되면 쭉쭉쭉쭉 올렸을 때 자료형이 리스트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내부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파이썬을 활용하는 내용 되겠죠. 배열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리스트 내부에 있는 딕셔너리에서 네임과 풀네임 그리고 오너가 가지고 있는 로그인을 한번 들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반복문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아이템의 name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고, 아이템의 fullname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아이템의 오너가 들고 있는 로그인을 들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상콤하게 뿅뿅뿅뿅 출력을 해주시게 되면 오늘의 예제는 모두 완성되겠습니다. 기존에 배웠던 거에서 요 json.rows 하나 추가했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웹에서 데이터를 들고 온 뒤 지금 화면과 같이 미친 듯이 name과 fullname 그리고 owner의 id를 출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이슨은 이러한 상태로 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그냥 파이썬에서 곧바로 제이슨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텍스트로 저장을 해둬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즈 이외에도 json.dumps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배운 건 딱 2개 되겠고요.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